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의 혁신이나 스타벅스의 그 독특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경영 방식이 사실은 10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아이디어의 역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역사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아니, AI가 막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는 이 시대에 100년도 더 된 낡은 책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하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긴 한 걸까? 하고요. 그 답은 바로 이 지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오래된 책들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면 경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도의 첫 번째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죠. 1910년대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바로 그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사람들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질문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돌릴까? 모든 관심이 오직 회사 내부에만 집중되던 시기였죠. 이 시대를 연 3명의 거물이 있습니다. 테일러는 일 자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고요. 매슬로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드러커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경영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작은 모든 걸 기계처럼 최적화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주자는 프레더릭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 생각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이제 감으로 일하지 말자. 스톱워치 딱 켜고 동작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이 일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해내는 단 하나의 방법, A single best way를 찾아내자. 바로 이거였죠. 이게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역할 분담이 확실하죠. 관리자는 머리를 쓰는 뇌가 되고 노동자는 지시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잘 짜인 기계의 부품처럼요. 100년 전의 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등장해서 인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는 말했죠. 사람은 단순히 월급, 즉 생리적 욕구만 채워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안전하고 싶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나가 되고 싶어하는, 즉 자아 실현을 꿈꾸는 존재라고요. 이건 당시 경영자들에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등장해서 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장 앞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혼자 고개를 딱 돌려서 저 바깥에 있는 고객을 가리킨 거죠. 기업은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만드냐? 드러커는 그 답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딱 두 가지면 충분하대요. 바로 마케팅과 혁신.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마케팅이고요. 고객조차 아직 생각 못한 새로운 가치를 짜잔 하고 던져주는 것. 이게 바로 혁신이죠. 이 두 개의 엔진이 사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시대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지고 일본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변한 거죠. 이제 기업의 관심사는 공장 안의 효율성에서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자를 이길까 하는 문제로 급격하게 옮겨갑니다. 이제 우리끼리 잘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지도의 두 번째 지역, 전략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무대는 공장에서 치열한 시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새로운 화두가 된 거죠.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지, 즉 전략을 고민하는 사상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들은 승리의 공식을 찾아내고 소위 초우량 기업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 세계라는 더 큰 무대로 눈을 돌렸죠. 이제 경영은 생존을 넘어 승리를 위한 학문이 된 겁니다. 케네스 앤드루스는 최초로 전략을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외부 환경,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뭘 잘하는지, 내부 역량, 이걸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리더의 신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까지 고려해야 진짜 좋은 전략이 나온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리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스가 전략의 설계도를 그렸다면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맨은 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잘 나가는 회사들은 뭐가 다른 거야? 그들은 늘 이기는 초우량 기업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성공 DNA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비밀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비밀,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무슨 완벽하고 두꺼운 전략 보고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계획만 세우기보다 일단 해보는 실행력, 회의실에 앉아있기보다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현장 중심주의,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파는 단순함, 결국 핵심은 뭐다? 잘 짜인 전략이 아니라 문화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도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의 시대입니다. 이제 경정의 무기는 공장기계나 전략보고서가 아니에요. 지식, 문화, 비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짝 성공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조직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과 비전에 있었습니다.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는 BHAGS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의 약자인데요. 이건 그냥 높은 목표가 아니에요. 조직원 전체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등대 같은 거죠. 위대한 기업들의 비밀은 바로 이 앤드의 천재성에 있습니다. 보세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지켜야 할 가치, 즉 깊은 뿌리는 굳건히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지를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변화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역설적인 힘이 바로 핵심입니다. 노나카와 타케우치는 지식이 어떻게 조직의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베테랑 직원의 노하우, 즉 손맛, 이게 안목지죠. 을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말로 설명 가능한 레시피로 만들고 표출하, 이 레시피를 매뉴얼로 정리해서 연결화, 전 직원이 따라 해보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게 되는 내면화거죠. 이 나선형 계단을 계속 오르는 것, 이게 바로 혁신의 엔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100년간의 경영학 지도를 정말 숨가쁘게 여행했습니다. 효율성에서 시작해서 전략을 거쳐 아이디어의 시대까지 왔죠. 그렇다면 이 긴 여정 끝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불변의 원칙은 놀랍게도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드러커가 말했던 미래를 읽는 선견력, 앤드류스가 강조한 우리만의 무기인 핵심 역량, 매슬로우부터 시작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 그리고 콜린스가 발견한 스스로를 계속 바꾸는 자기혁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4가지 원칙은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변치 않는 엔진인 셈이죠. 지난 100년간의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를 손에 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아이디어로 다음 100년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